오디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 네, 저 사교시 명의독해는 쿠키 ASMR. 제가 뭐 말만 하면은 계속 뭐 드시는데. 아니요. 가까이서 말만 좀 하면 언제 드셔주세요. 그랬어. 아, 마이크 앞에서 드셔주세요. 아니 자기가 사온 쿠키가 너무 맛있어서 그러잖아. 알았어. 아, 네. 자, 성우 이명희의 명의독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깔고 있는데 너무 또. 제가 처음 낭독해 드릴 글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남겼던 영화 소울의 감상평인데요. 아, 네네. 그 이 소울이란 영화에 출연하셨던 거는 아니죠. 아니고 제가 그냥 그 작품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 아, 그 스포일러가 될 것 같은 내용은 조금 덜어내고 네, 진심 가득한 감상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소울 보셨나요? 저는 픽사애니의 진심인 편인데요. 특히 피트 닥터 감독의 작품을 좋아해요. 이 감독님의 작품이 인사이드 아웃, 업, 그리고 소울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요즘 현대인들 되게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또 이루고 갑자기 소연 선배님이 떠오르는데 이런 삶이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살아도 허무함이 찾아온다면 소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어쩌면 바닷속에 있으면서도 나만의 진짜 바다를 찾아 헤매는 걸지도 모르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듯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소소한 일상도 놓치지 않기를 소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매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바람, 하늘, 갑자기 쏟아지는 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려와 위로, 달콤한 쿠키와 시원한 커피 한 잔. 문득 당신의 소소한 일상도 궁금해집니다.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불꽃과 소소한 일상의 조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소연 선배님 또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깜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나게 해주니까요. 혹시 이 부분을 잊으신 분이 있다면 소울 꼭 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인스타에 적었네요. 아니 근데 이걸 글로 적었던 거를 또 우리 명희성우가 이렇게 뭔가 라디오에서 이렇게 진행자가 뭐 이렇게 진행하듯이 이렇게 소소하게 들려주니까 또 그 힐링이 되는 부분들이 틀리네요. 다르네요. 아, 그래요? 뭐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네. 이렇게 물론 글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감성이나 여러 가지를 하지만 또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포근함이나 다정함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또 그런 아니 명희성우가 그 뭐 카카오 음에서도 되게 명상? 맞아, 명상. 네. 그런 거 되게 관련한 주제로 많이 이야기도 하고 네. 그랬었죠. 네, 맞아요. 그런 컨텐츠도 많이 하고 그 선배님이 글을 쓰신다면 저는 이제 명상을 하죠. 네. 왜냐면은 아까도 자기 객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스스로 이제 객관화하고 덜어낼 건 덜어내고 좀 너무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면 좀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찾은 건 이제 명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저는 광고 녹음하면서 되게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네. 되게 잘하고 싶은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편이 뭐가 없을까?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왜냐면 잘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고 떨려서 기량을 못 발휘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명상을 좀 했는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떨릴 때. 그러니까 뭔가 녹음하기 직전에 잠깐이라도 그런 명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딱 그냥 하나예요. 호흡을 안정화시키면서. 그러면서 호흡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하면 두렵거든요. 못하면 어떡하지? 나 지금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저를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호흡을 보면 이 생각이 잠깐 사라져요. 호흡을 본다라는 표현이 되게 독특하네요. 그죠. 그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호흡을 보는 건 우리가 호흡을 그냥 하잖아요. 네. 하는 줄 모르고 해요. 그렇죠. 근데 호흡을 들이시잖아요. 들이시는 걸 느껴요. 네. 내쉬잖아요. 네. 내쉬는 걸 느껴요. 이걸 호흡을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해야지 하면은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호흡은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때 생각보다 주의를 이제 호흡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안해져. 잠시 동안이라도 머릿속을 조금 비워주는 거군요. 맞아요. 네, 호흡에 좀 집중을 하면서. 왜냐면 안 그러면 두려움이 자꾸 나를 네. 경직하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목소리로 지금 이 상품을 네. 이 상품의 감성을 표현한다 그럴까? 그래야 되는데 네. 내가 경직돼 있으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진짜 뭐 마음이 편안해지는 뭐 이 쿠키를 드셔보세요. 이 쿠키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쿠키를 드셔보세요. 호흡이 좀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떠 있어. 두려웠고 걱정되니까 막 떠 있어. 네. 그럼 이제 표현이 안 돼. 그런 저를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네. 네,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사실은 뭐 이런 긴장되는 순간이 우리 성우들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긴장하는 사람들. 맞아요. 또 뭔가 회의를 앞두고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중요한 데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학교나 뭐 아니면 직장에서 뭐 이런 발표를 해야 되는데 되게 긴장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제가 진짜 긴장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네.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선배님도 하셨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생방송 오늘 아침이란 프로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거 바로 더빙한 바로 라이브잖아요. 라이브잖아요. 네. 2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거든요. 1시간 반부터. 진짜요? 네. 아침 녹음이어가지고 네. 대본이 3분 전에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읽자마자 바로 정확하게 잘 못 읽어요. 왜냐면 대본 나오자마자 생방송으로 읽어야 되는데 네. 한 토시도 안 틀리고 못 읽어요, 제가. 긴장하기 때문에. 네.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전 국민이 내가 이거 틀리면 저 성우 뭐야 이럴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또 같은 프로그램을 또 같이 했었구나. 그러니까 근데 초독이 약한데 네.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네네. 그때가 명상 안 할 때여가지고 네. 긴장에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하면 어떡하지? 네. 전 국민이 나 욕하면 어떡하지? 네네. 왜 저 성우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제 자신한테 떨지 마. 망치면 안 돼. 그러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더 자신을 몰아붙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들렸죠. 읽는데 계속 이렇게 삑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두려웠던 경험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명상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실패 이렇게 끝났고 이제 명상한 후에는 한번 이제 이거는 또 게임 업체에서 뭐 행사를 진행하는 거였는데 대본이
행사 바로 들어가기 전에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럼 또 긴장이 막 저 사람들이 내가 못하면 쟤 왜 저래 이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명상을 하니까 호흡을 보고 그러면서 계속 이 생각을 했죠. 못해도 괜찮아. 못해도 이명이, 잘해도 이명이야. 왜냐면 제가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못해봤자 얼마나 못할 거고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이러면서 편안하게 했는데 이건 그냥 되게 잘 했거든요. 네.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어도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지금 이해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구나를 네, 네.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이걸 하는 거죠. 제 일에 명상을. 크게 도움이 되니까. 왜냐면은 여유롭게 하면 사람들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맞아요. 그쵸? 네. 조금 실수해도 그냥 여유 있게. 근데 제가 만약에 되게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작은 것도 되게 크게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방법들을 찾았던 거죠. 선배님은 근데 그런 때 어떡하세요? 물론 이제 저는 방송 생활하면서 생방송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행도 많이 하고 라디오 진행도 생방으로 라이브로 많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생방송 오늘 아침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다른 대본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순서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첫 두 줄은 아무 방송 라이브인데 아무 멘트가 없이 나갔죠. 제가 막 뛰어가가지고 다른 대본을 가져와서 순식간에 앉아서 이렇게 막 그 읽는데 호흡 정리까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은 아까 왜 3분 전에 대본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명희 씨는 대본이 한 장만 나왔어요. 읽고 있는 중에 다른 한 장을 맞아요. 가져와요. 쪽대본으로 주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읽고 있던 대본을 내려놓고 옆에서 주는 대본을 다시 읽고. 그 평정심을 어떻게 유지하세요? 그건 이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관록이라는 게 붙는 것 같아요. 역시. 이게 뭐냐면 누구나 한 가지 일을 오래 뭐 20년 넘게 했잖아요. 하다 보면 이제 뭐 저의 성격상으로 순발력이 좋은 제가 생각할 때 순발력이 조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관록이라는 거를 또 무시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 싶은 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경험이 많으면 조금 당황하는 부분이 조금은 이렇게 좀 없어지는 부분이 있고 네. 저 자체로 약간의 긴장을 조금 즐기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생방송 그 섭외가 왔을 때 생방으로 나레이션을 한다고? 말이 돼? 이러면서 저도. 그래서 근데 저도 처음 경험이었는데 그 또 나름 또 틀리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뭐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재미있는 경험이 그 한 2년 정도 쭉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선배님 대단합니다. 아니에요. 존경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도 그만큼 그렇게 되기까지 과거에 생방송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어요. 셀 수도 없죠. 근데 맞아요. 방금 우리 명희 성우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실수를 해도 나고 맞아요. 그거 인정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다음번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 경험 위에서 그때 이런 상황도 있었지. 네. 그게 한 번 겪으면 충격이지만 두 번, 세 번 겪으면 맞아요. 실수도 할 수 있지 뭐. 생방인데. 맞아요. 그리고 그거요, 그 맞아요.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 뭐 기억도 못 하는데. 네네. 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해지는 부분이 있죠. 맞아요. 그거를 저도 이제는 배웠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뭘 잘하고 싶어서 느끼는 그 긴장감이 나를 발전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게 지나치면 나를 오히려 더 뭉개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방금 우리 명희 성우가 되게 좋은 게 그런 긴장도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거.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누구나 받는 스트레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 뭐 운동을 하든 명상을 하든 혹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뭘 하든 내가 뭘 해야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조금 풀어지는지를 자기 안을 조금 들여다보고 그걸 찾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 찾으면 그냥 술만 먹거나 술 먹고 그걸 무의식 중에 막 풀어내서 뭔가 맞아요. 나중에 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술 먹고 막. 맞아요. 네, 어쨌든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런 행동들도 사실은 내 안에 계속 쌓여있던 부분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냥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좋지만 그게 오롯이 그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이거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무의식의 상태로 해버리면 그게 그 무의식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쌓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의 자신의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 맞아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으니까. 나의 방법을 찾는 맞아요, 게 맞아요. 그죠. 인생에서 되게 맞아요, 중요한 맞아요. 부분인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아, 역시 이런 있잖아요. 이렇게 성우로서도 네. 이런 두려운 부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은 또래끼리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둘 다 같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가 되거든요. 네. 그때 참 선배님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명희 씨, 건너온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 너도 그래? 아, 아, 맞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맞아. 전 이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 너도 그러니? 아, 저 애도 그런데. 그러면 이게 나만의 고민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저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때도 잘했고 지금도 잘했네. 그래. 맞아요. 네. 그럼 잘했으니까 또 한번 네. 두 번째로 네. 제가 두 번째로 읽어드릴 글은 10년 전에 했던 오! 인터뷰 내용입니다. 10년 전에? 야, 10년 전이면 진짜 제가 풋풋하던 초반 시절이네요. 성우의 초반 시절. 네. 그 성우라는 직업의 어려움, 그 어려움을 넘어서려는 노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럼 낭독을 해드릴게요. 네. 질문입니다.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 직업이라 어려운 부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답변입니다. 네, 물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순간순간에 감정을 잘 살리셔서 그 대사를 되게 멋지게 표현하시곤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이 초보였던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선배님들의 관록이나 노하우 외에도 대본 그 자체에도 감정을 살리는 또 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대본이 보석과도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캐릭터의 감정과 의도, 상황 등이 대사에 녹아 있는데 저는 그걸 잘 캐치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했네요. 뭘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전 인터뷰 다시 보니 어떤지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도 대본을 보고 그 안에 무엇이 숨겨 있나 정말 작가님의 의도, 이 캐릭터의 성격, 내가 무엇을 표현하면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대본에서 많이 찾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본을 분석할 때 이런 것까지 해봤다. 이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게임 녹음을 할 때 죽는 연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죽는 연기라냐? 칼 맞아 죽는 거. 칼이 단검이냐 장검이냐? 대검이냐? 아니면은 권총이냐? 뭐 아주 큰 총이냐? 아니면 대포냐? 아니면은 그 칼에 맞는 부위냐? 목이냐? 심장이냐? 뭐 관통상이냐?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베리에이션을 제가 다 연기를 할 때 보면은 그
영화 볼 때도요. 네. 죽는 장면을 그렇게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총을 심장에 맞았어요. 네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심장에 딱 총을 맞으면 피가 토해지더라고요. 그 배우가 네네네. 영화에서 그러면은 탁 맞아요. 이렇게 네. 네. 이런 소리를 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호흡만 계속 보는 거예요. 영화 볼 때도 배인다. 네. 우리가 좀 게임 녹음할 때는 좀 과장되게 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이렇게까지 강하게도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게임 녹음도 안 그런 녹음도 있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호흡을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외화를 볼 때 미드 같은 거 볼 때도 호흡만 계속 보는 거예요. 호흡. 저 사람이 칼을 쓸 때 있잖아요. 칼을 제가 찔러요. 그럴 때도 별로 호흡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라이브한 부분에서는. 맞죠. 네. 근데 우리가 게임 녹음할 땐 조금 더 호흡을 주기는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좀 내추럴하기를 원하시는 엔지니어님께서는 조금 더 그냥 실제같이 내주세요. 그럼 실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특이한 점이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는 거. 네네네. 다른 분들은 그런 장면 그냥 볼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어떻게 호흡을 쓰나? 총을 쏠 땐 어떻게 쏘나? 맞을 땐 어떻게 맞나? 네. 선배님도 혹시 이렇게 좀 남들은 이런 거 유심히 안 보는데 네. 성우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유심히 본다던가 아니면은 사이코패스나 이런 아주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난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면서 영상을 본다. 그런 게 있으세요? 저는 뭐 하나를 이렇게 쭉 보기 위해 찾아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렉팅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게임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런 뭐 공격을 당했을 때 나오는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과장되는 이유는 그 유저들이 했을 때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뭔가 꽉 하고 해야 내가 이걸 해치웠다라는 쾌감이 느껴지니까. 근데 어쨌든 그 디렉팅이 오는 거에 대해서 충실히 맞춰주는 편이고 왜냐하면 게임은 이제 애니메이션이랑은 다르게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공격이 3단 콤보로 이어질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호흡을 할 때도 저희가 게임 녹음할 때 자, 짧은 피격 호흡입니다. 이거 똑같아. 나랑 비슷한데. 자, 조금 더 길게 맞으세요. 여기서 이 지점에서 섹시한 오리 가겠습니다. 섹시한 오리의 피격. 자꾸 오리에 집착해. 저놈의 집착 어쩜 쉬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가 사실은 애니메이션은 영상을 보면서 표현을 하지만 게임은 어떤 식으로 구현될지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장면이 궁금하니까 명희성우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막 파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또 이제 명희성우의 어떤 노력의 일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를 막 열심히 찾아서 그 부분을 되게 깊이 있게 파는 거. 네. 그건 또 명희성우가 갖고 있는 또 노력의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도 이렇게 게임 녹음할 때 이렇게 이게 내가 이제 막 뛰다가 매달려요. 네. 이렇게 매달린단 말이에요. 네. 운동할 때 혼자 막 여기 매달려 볼까? 진짜 매달려 볼까? 이런 호흡이 나네. 이렇게. 그러니까 별거 다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재밌긴 해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서 내가 느끼는 부분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저는 이제 패자이기 때문에 딱 한 번. 네,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자, 명희독해 코너 속의 코너 알림음을 만들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지금 제 앞에 2개의 상자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말씀드린 성우고사 베네핏에 따라서
저는 딱 한 번 단일 기회. 네, 뭐가 뽑힐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보라색 색종이도 있는데 다 보라색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역시 또 이렇게 거의 아바타 수준으로 보라색을 한번 일단 자, 그럼 뽑아보겠습니다. 톤 먼저 보라색. 보라색 딱 한 장 남은 보라색 펼쳐봤어요. 뭐예요? 다시 넣고 잠깐 안돼 뭐였어? 빨리 말해. 얄밉게네. 얄밉게. 나 지금 목소리 저음인데 얄밉게 한번 알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또 여자라면 또 이제 보라색 멘트에서 길 또 가야죠. 보라색 골랐는데요. 네. 얄밉게 또 뭘 해야 되나? 뭐예요? 얄밉게 얄미운 벨소리가 벨소리. 있습니다. 얄미운 벨소리. 뭐 안 전화 받아. 왔어 뭐 이런 관련한 전화가 전화 왔어. 왔다는 의미의 전화 왔어. 얄밉게. 얄밉게. 전화 안 받아? 왜 안 받아? 이거 좀 화냈네. 다시 있어. 얄밉게. 잠깐만 있어. 메소드 연기해야지. 저 얄미운 적이 없네. 성격이 얄미운 성격이 안 돼가지고. 잠깐만 있어. 얄밉게. 전화 안 받아? 왜 안 받아? 빨리 받아. 빨리 받아. 안 받아? 괜찮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났어. 여자친구가 네. 내 전화 안 받아? 맞아, 약간 너무 옛날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얄미운 적이 내가 있었나? 내 인생에 선생님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언제 얄미웠을까? 그 얄미움이 나는 모르겠죠. 난 모르겠지. 남이 내 느꼈으니까. 자신은 모르겠지. 누군가는 나를 얄밉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죠? 맞아.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얄밉게 해봤습니다. 아유 어쩌세요. 아주 얄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낭독회까지 하고 또 이게 코너 속의 코너까지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또 오디언 관계자님들과 많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과거에 썼던 그걸 지금 읽잖아요. 네.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면에서 연기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좀 다행이다.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게. 네네. 왜냐하면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어떤 일을 대하는. 왜냐하면 저희는 다 비슷하게 재능이 뛰어난 분들만 모여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행보를 가느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과거에 저런 태도를 가졌고 지금도 그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칭찬해. 이명희 칭찬해. 얄밉게 칭찬해 줄까? 칭찬해. 그거. 칭찬해. 그렇게 전화 벨소리 다시 한번. 전화 받아. 전화 안 받아? 저 되게 웃기게 지금 이렇게 연기해야 돼. 선생님 저 이렇게 연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얄밉게 머리를 옆으로 넘기면서 아주 표정 봐봐 아주. 그러니까. 안 보여 못 보여드리는 게 한스럽네요, 여러분. 맞아요. 표정이 더 좋았어요. 연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오디오 인터뷰 마치는 소감은 네. 쉴 새 없이 떠들었는데 저는 사실 항상 이런 걸 좋아해요. 웃음과 공감과 알맹이까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네. 또 그런 만남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네. 그런 사람과 함께 했더니 소연 선배님과 함께 했더니 세 마리 토끼 잡기 힘든데. 내 칭찬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 좀. 아유 미안해. 정말 자기 얘기해 자기 얘기. 제 이게 네. 죄송합니다. 병폐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반 생활해가지고 용비어 천가를 달고 살았어요. 여자 선배님들 그냥 저 아름다우십니다. 최고십니다. 막 이러면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되게 즐겁고 네.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았던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디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이거를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전 시간에 섹시한 철새 느낌으로 이거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아니 안 되네. 자 있어 봐. 잠깐만요. 그냥 섹시하게 멘트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평생의 미치겠다. 숙제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오디언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우리 명희성과 아주 섹시하게 부탁드렸으니까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이야기도 여러분 얼마나 좀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저희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성우들의 이야기도 쭉 앞으로도 함께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